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의도부 출신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일종의 악질적인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반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류들과 한때 이제 같은 활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권 발견이죠. 그래서 그 논리들을 좀 압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두 분이 하시지 않은, 좀 겹치지 않은 몇 가지 제가 보충될 만한, 그리고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하는, 알려졌으면 하는, 사실은 다 이미 자료를 찾아보면 다 알려져가 있는 일인데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런 문제들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문제 제기를 할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지한 것하고 사악한 것이 같이 간다 이런 부분들 좀 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그 집단 지금 현재 문재인 세력의 문재인 정권의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좀 겹쳐가 있습니다. 첫째,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악질적인 어떤 거니까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겹쳐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토착외구라는 용어들 기억을 하시죠. 토착외구. 그 외구가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외구 뭐 쭉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외구라는 용어가 쓰지고 하는 것은 고려 때까지죠. 등장 뭐 외가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는 건 이제 삼국시대에 붙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직구적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신라가 이제 통일 전쟁을 할 때 백제를 이제 그 칩니다. 그래서 백제가 그 위험에 처하면서 일본에 이제 외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외가 일본이 이제 구원군을 파견을 합니다. 백제하고 외가 손을 잡고 신라군에 나서 싸웁니다. 외죠, 외구입니다. 외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백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구입니까? 백제도? 외하고 손잡고 그렇게 싸웠으니까 굳이 토착외구의 뿌리를 찾으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백제 좋아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우리 역사에서 큰 어떤 거니까 뿌리가 되는 또 훌륭한 어떤 거. 근데 이런 어떤 패괴망치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게 난무를 하고 있는 거죠. 토착외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또 실제로는 이미 다 사료로는 다 나와가 있지만 좀 거론되지 않은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번 또 하나 해볼까 합니다. 인도 이야기입니다. 간디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인도 독립의 영웅이고, 그렇죠. 참 훌륭하신 분이고, 뭐 또 약점과 흠집이 없는 부분들은 없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또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영국군에 참여하는 것을 인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독려를 하는 모병관 역할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또 인도 내에서도 조금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 일본군도 아시아를 휩쓸면서 인도를 향해서 옵니다. 그때 이제 인도 내에서 세력들, 독립운동 세력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이 세력들 사이에서 의견이 세수로 갈라져 버립니다. 간디의 입장이 있고 네루의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세 가지 입장으로 갑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간디는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과 손잡고 영국과 동맹해서 영국의 적들과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네루는 반대합니다. 네루는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중립을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아예 이 기회에 영국에 반대되는 세력과 군사적으로 손을 잡고
확실하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맞서 싸우자는 주장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도인들, 인도분들끼리 나눠져 가지고 동족 상장까지도 벌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디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전쟁은 어떻든 간에 그 영국, 미국 등의 연합 군축의 승리로 끝나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잘 거론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나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인도군의 숫자가 있습니다. 인도군. 잘 거론이 안 됩니다. 250만의 군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군이. 영국이 선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 이전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그 인도군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면은 영국군 뒤에서 영국군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본군과 싸우고 또 추축국 파시즘 세력과 싸우고 하면서 형성된 군이었습니다. 그게 어떻든 간에 250만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나니 영국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말하자면 이미 이제 약속을 한 바도 있고 인도를 계속 독립을 안 시켜주고 버티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250만입니다. 우리 역사로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역사는 아주 그러니까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교차가 있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조선은 일본과 동맹을 해서 러시아와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악질 친일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자신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당시 돈으로 1만 원, 요즘으로 치면 한 1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돈을 일본 군부에 헌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친일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이분이 3.1운동의 앞장을 서게 되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 이제 막바지 이제 한참 2차 대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일단은 조선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 전쟁에 저희들이 일본군이 지금 합병도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징병이 시작되기는 전이었습니다. 징병은 일반에 잘 알 오해와는 달리 매우 늦게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는 징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군일 뿐입니다. 물론 동료는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근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긴 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어떤 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답합니다. 자네들이 어쩌면은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전쟁터에서 희생이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군 경험을 갖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일본은 지고 영국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교차해버렸습니다만 무장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광복군 숫자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인도 250만 인도군과는 숫자로서 거론할 그런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학병으로라도 나가서 군사 경험을 쌓고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장차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군사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그분은 악질 친일파일까요? 반민족적인 분일까요? 어떨까요? 자, 인도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실제로 갈등은 상당했습니다. 영국과 손잡을 것이냐, 그 반대편과 손잡을 것이냐, 그냥 중립을 지킬 것이냐. 네로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을 어떻게 믿냐? 도와줬다 하더라도 사기칠 가능성이 있다. 의심할 만합니다.
간디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간디가 맞긴 맞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인도에서 그 세 부류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다툼도 있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반민족적이라든가 반인도적이라든가 악질적인 친형파라든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적인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를 하는 쪽입니다. 우리 역사에 비추어서 비교를 해서 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 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 좀 참담하다. 이런 문제 제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개인 간의 사인들끼리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도 다툼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툼이 있으면은 그걸 영원히 기록하고 기억해서 한 번 다툼만 있으면 그래 돼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은 끝끝내 나중에 좋은 관계가 설정이 돼도 그 유감을 잊지 않고 앙심을 품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적대시하고 괴롭히는 쪽에서는 아무리 모욕을 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중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괴롭히고 모욕하고 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합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은 그럴 만한 힘은 지금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일본은 더 이상 그런 식의 관심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공은 어떻습니까? 끓이낌 없는 어떤 거 야욕을 갖다가 드러내고 끓이낌 없이 우리의 내정에도 모욕적으로 개입하고 끼어듭니다. 이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거는 문제 삼지 않고 이것은 문제 삼지 않고 옛날 일을 계속 물고 그것도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해서 정복시켜 나가야 됩니까?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련군 점령군이고 미군은 어쩌고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고 오늘의 기본 주제는 친일의 문제니까 아까 그 발제자분들께서 소련군과 미군 말씀 다 하셨으니까 전 다른 차원에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풍댐 문제는 아까 박스금 주필님께서 이제 그런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수풍댐은 일본이 만들었죠. 자, 그리고 그 수풍댐에 남아있는 어떤 발전기를 가지고 해방 공간에서 한반도 전역에 전기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소련군이 그 중에 상당 정도를 숫자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뜯어가 버렸습니다. 수풍댐을 만든 일본, 수풍댐의 발전기를 뜯어가 버린 소련, 그 소련군은 자신군을 해방군이라고 칭하고 해방을 선전했습니다. 해방군이 뜯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말만 번들어하게 말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식이라면은 사기꾼, 온 천지 사기꾼에 놀아나게 됩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자임하면서 저는 사기꾼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등쳐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리고 구분하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사악한 의도를 품고 악질적인 마음으로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상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걸 갖다가 정복시켜 나가고 하는 짓거리는 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데 속아 나가게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기에 속지 않아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롱당하고 속아나가고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건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